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자, 요즘 학생, 학부모님 모두 다 바쁘시죠? 얼마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매우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3년 특례 전형 의예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교. 특히 이제 한림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기 때문에 관심이 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이 세 개 대학의 의과대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과대학은 이렇게 이제 전형 방식이 첫 번째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두 번째는 생명과학과 같은 지필고사,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심층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장 많은 대학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가장 많은데 특히 올해 이제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는 3년 특례 전형의 모든 대학들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로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지필고사, 다시 말하면 의예과가 아니라 일반과에서도 3년 특례의 전형 방식이 서류 면접, 지필고사, 면접고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서 주로 학생들이 어디가 많이 몰리냐면 서류 전형에 많이 몰리죠. 왜? 서류 전형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다 몰려 있잖아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숭실대학교, 국민대까지 쭉 모든 대학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특히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좀 전에 우리가 서류 전형에 원서를 쓸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거였어요. 근데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니까 원서 지원이 수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류 전형에 많이 몰릴 것이다. 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도 어디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냐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상위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대학은 일반적으로 상위대학이다. 그러니까 붙기 어렵다. 스펙이 매우 높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주로 어디에 많이 몰리게 되냐면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건국대, 글로컬 같은 대학에 학생들이 사실 많이 몰릴 거예요. 중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애들이 몰리게 되고 사실상 이렇게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들 대구 카톨릭대학교나 수능체제를 요구하는 동국대학교 YG나 이런 학교들은 학생들이 덜 몰리게 되겠죠. 덜 몰리고 아주대학교 인하대 같은 데는 사실상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재수나 삼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건국대, 글로컬, 한림대학교, 연세대, 미래는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 폐지에 따라서 경쟁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보면 한양대학교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다가 2023년도부터 폐지했습니다. 선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의예과와 약학과를 3년 특례 전형에서 2023년부터 선발하지 않게 되고 건국대 글로컬은 반대로 2023년도부터 건국대 글로컬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를 2명을 선발하는 변화가 있었고요. 2024년도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YG가 필답고사 40회, SAT 40회, 면접 20%였었는데 서류 면접으로 바뀌면서 수능체제를 적용시키고 수능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합이 5에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한다.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류나 면접에 약점이 많다.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수능체제 충족을 통해서 합격을 노리시는 경우인데 이렇게 수능체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나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나 화학이나 생명 같은 필답고사를 요구하는 전형들은 현 시점에서 나의 학업적 능력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가 좀 되신 분들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사실은 23살인데요, 24살인데요. 근데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졸업 연도가 좀 되시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은 좀 어렵죠. 왜?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학력은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2년 정도. 그러니까 졸업한 지가 좀 오래되면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서류에 대한 일정이 어려워요. 더군다나 의대처럼 경쟁률이 막 20대 1, 30대 1의 높은 경쟁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연도가 좀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현 시점에서 본인의 학업 능력을 입증받는 동국대 YG, 보시는 대구 카톨릭대, 아주대학교나 인하대 이런 대학들이 전형적으로는 적합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을지대학교는 영어 20에 면접 80%에서 서류 플러스 20%로 바뀌었고 한림대학교 올해 처음으로 의예과에서 한 명을 선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1단계에서 필답고사 100%였는데 올해부터는 의예과에 하나여 1단계에서 공인어학 성적 20%가 반영이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해마다 재외국민 전형은 계속 뭔가 바뀌어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의 중심은 전체적으로 국내 수시 전형의 방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필고사, 필답고사의 형태도 대부분 수능, EBS 연계로 바뀌고 있고 면접의 형태도 예전에 지성 면접에서 점차적으로 MMI 형식의 면접으로 조금씩의 변화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재외국민 전형으로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 성균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순천향대, 가톨릭 관동대나 동국대, YG, 을지대, 건국대, 글로컬, 한림대, 연세대, 미대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서류 전형인데 그럼 서류 전형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으로 뽑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평가 전형에서 평가하는 평가의 요소는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겠죠. 그렇죠? SAT나 IB 디플로마나 AP나 A레벨이나 공인어학 성적 등. 두 번째는 GPA 성적, 교과목의 이수 과정이나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반영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비교과라고 해서 학교의 수상 경력, 봉사활동,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프로파일을 봐요. 그렇죠. 국내 수시에서는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거 없지만 해외에서 3년 특례나 12년 특례는 학교 프로파일을 보게 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홈페이지 내에 학교 프로파일이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전형이 재외국민 3년이나 12년 특례다. 이게 서류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재외국민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기보다는 정량평가예요. 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한국의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면 뭔가 획일화되어진 통합적인 다시 말하면 평가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지표, 바로 표준학력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년 특례 의예과는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IB 몇 점이냐? SAT 몇 점이냐? AP 몇 과목 만점을 맞았고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과목 이수했느냐 이런 거 또는 토플 몇 점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IB가 몇 점 정도면 의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 IB 성적만으로 몇 점이면 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왜? 해마다 IB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도 다르고 IB 만점의 학생 수 비율도 다르고 점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의대 가려고 하면 IB 성적은 파이널 점수가 44, 45점은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44, 45에서 못 미쳐서 43 정도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로 가야 된다? 약대로 가거나 한의대로 가거나 수의대나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더 낮춰서 가야 되겠죠? 또 SAT 같은 경우는 몇 점이 되냐?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한 1540, 1530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토플은 몇 점 정도 돼야 되냐? 아무리 안 돼도 한 110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또 AP는 몇 점 정도 돼야 된다. 몇 개 과목 정도는 적어도 한 3개 과목 정도 만점은 나와야 되고 그 3개 과목 중에서 의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진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나 그 다음에 캘큘러스 BC 정도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지표를 하이스코어를 다 맞으면 당연히 되게 유리해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IB 성적은 좋은데 SAT 성적이 안 좋거나 SAT 성적이 좋거나 IB 성적은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적의 높낮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하나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의대 원서 지원이 하나가 아니라 수시, 특례 전형의 원서 지원을 횟수는 총 6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둔 상향 지원. 내 성적으로 봤더니 한 43점 정도가 파이널 점수야. 의대를 가기엔 좀 부족해. 하지만 이 성적으로 1차적으로 어디에 원서를 써? 연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정도의 원서를 써서 적정 안정 지원을 잡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의대의 상향 지원의 기회가 나오겠죠. 그렇죠? 모든 원서 지원의 핵심은 어디를 가고 싶냐가 아니라 첫 번째, 이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냐? 적정 지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적정 지점과 합격 지점이 나오면 그 나머지는 상향. 사실상 어떤 성적을 맞는다 하더라도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로 원서를 쓰는 건 다 상향이죠. 나는 토플 IBT, 토플 성적을 120점 만점을 120점 맞았어. 또 나는 SAT를 1600점 만점을 맞았어. 또 나는 IB 성적을 45점 만점을 맞았다 라고 해서 꼭 연세대학교 의대 원서 쓴다, 카톨릭대 의대 원서 쓴다,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의대를 원서를 쓰면 다 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원서 지원의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가지고 있는 스펙, 나의 성적에서의 적정 지점을 찾으면 되고요. 적정 지점을 찾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상향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모집 인원이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형의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40%를 반영하는데 아마도 1단계 배수가 한 5배수 정도는 예상이 되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지원 인원이 42명, 지원 인원이 46명 정도 되어지고 2명을 선발한다고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22대 1 정도이기 때문에 1단계 5배수라고 한다면 1단계의 경쟁률이 약 4대 1 정도 경쟁률이 된다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평가에서는 고교 성적, 중학교 성적은 제출하지만 참고사항으로 활용합니다. 대부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의 고등학교 성적을 중심으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국외 표준학력 평가자료, 수상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입증 서류나 출신학교 프로파일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평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정성평가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매우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 대상자는 전년도에 8월 22일 날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고 나면 면접일이 8월 26일이에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면접 준비하셔야 되고, 참고로 하이퍼리뷰에서는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의대 면접 수월이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부터 1차 개강하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초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조금 시작하실 분들은 7월 달에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준비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달, 또 길게 잡으면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의 준비 시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준비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자, 면접은 주로 온라인 방식의 인성 및 가치관, 서류 확인 평가의 면접이 진행이 되고 10분 정도의 면접이에요. 면접 방식이 첫 번째는 온라인 방식의 면접이라는 점, 두 번째 10분 정도의 면접이라는 점에 있어서 면접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서류 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연세대학교 미래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면접이죠. 10분 정도 진행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이 면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면접의 영향력이 사실상 매우 높지 않다는 얘기고, 따라서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는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면접 방식은 줌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 각종 기타 서류는 10개까지 인정이 되어지고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취득한 기타 자료만 서류평가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연세대 미래도 마찬가지고, 또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예를 들어서 SAT 성적이다, AP 성적이다, 토플 성적이다 다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대학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대부분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대부분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게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졸업자들에 대해서 이런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해 주다 보면 결국 사교육이 조장되죠. 그렇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설기관과 연계된 국외 봉사활동 및 리더십 프로그램은 서류평가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입시도 점차적으로 교외 활동, 고등학교 과정 벗어나는 활동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수상 경력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 이런 활동들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학교 내 활동 중심으로 인정이 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표준학력지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의료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또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해외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 실험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비교과 활동들, 다시 말해 이런 비교과 스펙 쌓기가 정말 많이 치열하고 대단히 스펙을 쌓아야 의대 가기에 유리하다 였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중심이다? 표준학력 중심이다. 교과 활동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연세대학교 면접이 화상 면접이고 10분 정도 면접인데 그 화상 면접이 뭐냐면 화상 업로드 형식의 면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면접은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재외공의 화상 면접의 예시문항입니다. 자, 예시문항 보시면 다음 질문에 대해서 지원자 본인이 답변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질문이 주어졌고 이걸 업로드해서 올리는 형식의 면접이었는데 연세대 미래는 업로드 형식의 면접은 아니죠. 그렇죠?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면접인데 이게 제시문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시문이 주어지는 경우나 주어지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 정도의 문항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해외에서 수학하면서 겪은 가치관의 충돌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질문으로 딱 뜨는 거죠. 그렇죠? 질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굿을 발표하는, 그렇죠? 줌으로 하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통적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개별 면접, 공통 면접. 개별 면접이라고 하면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 학생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로지 AP를 했는데 5점을 맞았어. 자,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바이올로지 AP 성적이 5점을 맞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에 어려운 점은 뭐가 없었나? 뭐 이런 걸 묻는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때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는데 아, 이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왜 성적이 이렇게 낮지? 왜 성적이 높지? 이런 개별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질문을 통해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별 면접은 지원자들 간의 비교평가가 불가능해요. 비교평가가. 근데 특히 3년이나 12년 특례의 면접의 핵심은 지원자들 간의 비교평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여러 고등학교에 다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저 IB 몇 점입니다. 저 SAT 몇 점입니다. 이 성적만으로 우수성을 쉽게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지원한 학생들을 1차 통과한 학생들을 쫙 모아놓고 하나의 공통적인 질문을 통해서 비교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공통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통질문은 이와 관련이 되어진 공통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의 면접 예시문항입니다. 간단한 하나의 도표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학생이 여기에 대해 답변하는 요령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의사가 갖추어야 될 자질과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는가와 같은 본인이 이제 의사가 되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진로 희망,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 또 본인의 탐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러한 면접의 형태가 주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공통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을 통해서
비교평가를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면접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올해 또는 작년에 주요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이슈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가 있어야 뭔가 답변을 할 테니까. 두 번째는 이런 제시문을 통해서 구술 발표하는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의 주요 과정을 해외에서 보내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내 의대의 MMI 형식의 면접에 많은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과 준비가 많이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림대학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건국대, 글로콜은 국내 의대에서 관심이 엄청 집중되는 대학이에요. 물론 의대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제일 희망하는 거, 너 의대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서강대 빼고 서울대나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서울 경기의 주요 학교니까 그쪽을 가고 싶지만 서울 경기의 다음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 그 다음은 충청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이 이런 대학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학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한림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한 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의 배수는 5배수, 경쟁률은 매우 높겠죠. 이렇게 처음으로 선발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신설대학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높을 거라는 걸 예상이 되어지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모집 인원이 처음 신설되어지는 대학이나 전형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지만 장점이 있다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수폭이 넓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미래 이런 대학들은 좀 전에 계속 의대를 선발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느 정도 성적이어야 붙는다. 이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IB 몇 점, SAT 몇 점이 안 되면 원서를 안 써요. 하지만 한림대학교는 한림대학교 뭐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니까 뭐 한림대학교 들어봤어? 한림대학교 뭐 성적이 좋아야 돼? 낮아야 돼? 한림대학교 좀 후진 학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전년도에 점수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림대 의대 뽑는 거 나만 아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설대학, 신설학과는 경쟁률이 높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되어진다? 지원자들 간의 점수 폭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린다. 허수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평가 영역은 인성 면접 40%, 상황 면접 30%, 모의 상황 면접 30%. 수시와 동일해요. 평가 방식은.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은 학업 성취 역량 40%, 인성 30%, 정석 30%를 반영하고 총 30분 내외, 면접실당 약 10분 내외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연세대학교 미래보다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큰 학교입니다.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 표준학력 지표에 강점이 있어. 나는 표준학력 지표가 되게 우수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연세대 미래로 가야 되죠. 연세대 미래는 화상 면접이면 면접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 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큰 거고 나는 서류가 조금 약해. 그렇죠? 표준학력 지표가 좀 약해. 하지만 나는 면접을 잘 준비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한림대학교. 신설대학, 신설학과이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린다. 실질 경쟁률이 낮다. 그리고 1단계 배수 5배수의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접으로 승부 보자. 이런 마음이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필수 서류는 고등학교 재학 성적 또는 SAT나 A레벨 등의 공인화학 성적이 필요가 되어지고 추가 서류로는 활동 보고서, 공인 성적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면접의 예시 문항이에요. 이게 이제 한림대학교 가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거는 전년도의 입시를 정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한림대학교의 전체적인 수시 전형에 또는 뭐 면접 문항, 논술 문항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이게 과연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의 상황 영역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자, A는 본인 건강을 위하고 또는 국가 정책을 잘 따르기 위해 국가가 정해진 시기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다. 하지만 친한 친구 B는 일부 젊은이들이 심각한 접종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 접종을 염두하고 하고 있고, 본인은 젊기 때문에 혹시나 걸리더라도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 전체의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본인은 계속 접종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또 한 명의 친구 C는 접종 계획은 있지만 같은 연령층의 접종 상태를 더 오래 지켜보고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지면 접종 받겠다고 오랫동안 미루고 있다. A는 친구인 B와 C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단계 문제를 보면 A와 B 그리고 C의 행동 중에 본인은 어느 편에 서겠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라고 해서 이게 모의 상황 면접이라고 해요. 일종의 딜레마 면접이라고도 하고, 나와 있는 주제는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질문 내용들이 많았죠. 이런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답변하는 형태의 면접이 바로 MMI 모의 상황 면접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많은 주어진 상황들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한 답변하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이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작년에 이제 의대 면접을 시작했어요. 의대를 선발했어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의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전원은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의전원은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의전원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차의과학대학밖에 없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진행했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이제는 의전원 체제를 유지 않고 의대 체제로 다 넘어갔어요. 현재 남아있는 의전원은 차의과대학, 남아있는 취전원은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3개 대학만 남아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그래서 작년도부터 의대 선발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형의 방법은 1단계 배수 5배수의 면접 50%, 1단계 합격자 발표는 7월 28일, 면접 일자는 8월 27일이니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죠. 자, 면접은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다면 인적성 면접, MMI 형식으로 진행한다 라고 해서 상황 면접, 경영 면접의 형식으로 출제가 되어진다. 자, 면접의 평가는 전공 적합성 40%, 인성 30%, 발전 가능성 30%를 반영하고요. 전공 수학에 필요한 자질, 인성, 적성 등을 평가한다. 세 번째는 그림 자료 분석 및 공동체 의식, 나눔과 배려에 대한 제시문이 주어진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홈페이지 내용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내에서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 기출문제를 공개했습니다. 자, 제출서류 요약표는 의학과에 하나여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제출서류 요약표에서는 외국과의 프로파일이나 고등학교 교과 성적 증명서 및 그와 관련해 되어진 서류, 또 그 외 동증빙 서류 또는 수상 경력, 자격증, 어학 성적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경쟁률은 전년도에 보니까 2명 모집에 41명이 지원해서 20.50 정도이니까 이게 원래 다음 연도에는 첫 연도의 경쟁률이 쭉 올랐다가 그 다음 연도의 경쟁률이 쭉 낮아지는 좀 추세로 가야 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서류의 면접고사 전형의 의과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내도 그렇지만 특히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참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결코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발표되어진 면접 문항을 한번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영역의 면접 문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전 가능성의 면접 문항이 있습니다. 인성 영역에서는 조금만 읽어보면, 자, 문항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냐면, 과학 동아리 대표인 당신, 이름이 만약에 경진이라고 하자, 당신은 교내 과학 실험 대회에서 치우상에 선정되어 상금 5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 상금으로 대학 입학 시험에서 가산점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회를 함께 준비했던 친구는 지원자를 제외한 3명으로 실험 재료비를 제외한 40만 원을 한 명의 수학 여행의 지원금으로 사용할지 이야기하고 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가
누가 이 돈을 사용할지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3명의 학생이 지수, 서정, 명재 이 3명이 있는데 과연 이 3명의 학생들 중에서 누가 이 돈을 사용할지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 3명의 학생들이 조건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지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므로 실험 준비를 위한 모임에 2번 지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네요. 이번 실험 준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했다. 수학여행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면 무리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이 돈을 받기를 희망한다. 이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명재라는 학생을 봤더니 과학실험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우상을 받은 이후에 해당 실험에 오류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이 상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동아리 대표인 지원자에게 이 사실을 메시지로 알려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상황 제시 면접이라고 해요. 뚜렷하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나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12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의 핵심은 비교평가. 동일한 제시문을 통하여 지원자들끼리 비교평가를 통해서 우수성을 평가한다. 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지원자와 어떠한 차별성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발전 가능성에서 나왔었던 얘기는 맨델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문은 좀 짧게 정리했지만 지문은 꽤 깁니다. 그렇죠? 선행학습 영향평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에서는 맨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델 이전에는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 속에 액체가 섞여서 부모의 특징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혼합 이론을 사용하였다. 이게 첫 번째 제시물이고 두 번째는 맨델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완두콩을 사용했다. 우선 완두콩을 잘 키워 키가 큰 완두콩과 키가 작은 완두콩을 서로 분리해낸다. 이 완두콩에 관한 얘기 나오고요. 세 번째는 맨델의 법칙은 유전병에도 적용되어진다. 유전병은 특정 유전이나 염색체의 변화로 약이 되어지는 실험을 통칭한다. 변이의 특징에 따라서 하나의 유전 이상으로 나뉘어지는 단일 유전병과 다수의 유전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단일자 유전자병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며 유전병 대부분은 염색체의 특정 부분의 변이로 나타나는 단인자 유전병이다 라고 하는 제시문이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발전 가능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시문은 지성 면접이죠.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학교는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 미래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접이 동영상 면접이에요. 업로드 형태는 면접 아니지만 10분 정도의 면접이기 때문에 한림대학교나 건국대 글로컬에 비해서는 면접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이런 점들이 보기 때문에 서류평가의 우수성,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있다. 연세대 미래. 표준학력 지표 다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한림대학교나 건국대 글로컬을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한림대학교, 건국대 글로컬 의대는 의대 중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메이저 의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의대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정도의 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 연세대 미래와 한림대학교 여기가 높고요. 그 다음 지역이 바로 충청지역이에요. 충청지역에서 건대 글로컬이나 순천향대학교 정도의 대학들이 사실상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개 대학은 경쟁률도 높고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합격도 스펙도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포리비에서는 재외국민 전형, 의예과, 약학과 또 일반 대학에 대해서 입시 컨설팅이나 또는 지필고사, 면접고사 이와 관련이 되어진 수업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